자, 입찰표 기재사항입니다. 저희가 아까 봤던 그림 잠깐 다시 볼까요? 입찰표. 얘가 입찰표죠. 요 입찰표에다가는 내 이름도 쓰고요. 사건 번호도 쓰고요. 각종 주소 같은 것도 쓰고 가장 중요한 금액을 써야 되죠. 요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찰표에는 사건 번호, 지금 이 경매 번호가 있겠죠. 20땡땡 타경 어쩌고 저쩌고 부동산 경매에 대한 사건 번호를 써야 되고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가 입찰하는지, 또 그 부동산이 뭔지, 뭐 예를 들어 물론 그 사건 번호에 기재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 사건 번호에도 여러 가지 사건, 일괄 매각 등 혹은 여러 가지 부동산을 한꺼번에 기재하는 그런 사건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부동산의 표시, 그리고 입찰자의 이름과 주소, 대리인을 통해서 입찰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인적사항까지 쓰고요. 가장 중요한 입찰 가격을 적고 입찰 보증 금액도 기재한다라는 겁니다. 입찰 가격, 이거는 굉장히 실무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만 모두가 이제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겠죠. 입찰 가격, 즉 최저 매각 가격을 넘는 금액을 쓰면서 그와 동시에 내가 얼마를 써야지 손해보지 않고 살 수가 있는지를 머리를 굴려가지고 열심히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려는 금액. 자, 참고로 바로 나오지만 실무상 입찰표 착오 기재를 이유로 입찰을 취소하거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거 최저 매각 가격이 2억 원이니까 나 2억 5천에 사야겠다. 2억 5천에 사야겠다. 자, 그런데 이거를 아라비아 숫자로 써야 되죠. 뒤에 나오지만 아라비아 숫자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숫자를 많이 써본 사람이라면 한눈에 봐도 그게 눈에 들어오지만 이 사람은 숫자를 잘 써본 적이 없어요. 금액을 숫자로 써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기재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2억 5천 쓰면서 이렇게 쓰면 2억 5천인가? 라고 해서 잘못 쓴 거예요, 공을. 근데 이게 얼마죠? 2억 5천이 아니라 25억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공을 하나를 더 썼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이거 제가 공 하나 잘못 쓴 건데요? 이게 착오 기재죠. 제가 공 하나 잘못 썼어요. 이거 없던 걸로 해주세요. 이게 되냐? 이 말입니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는 입찰 취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공 하나를 잘못 쓰게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당연히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겠죠. 최저 매각 가격 2억 원짜리를 누가 25억 이상으로 사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당연히 최고가 매수 신고인일 텐데 이 사람은 두 가지 결정을 해야 되겠죠. 하나는 나 인생 배웠다 생각하고 여기서 최저 매각 가격의 10%인 2천만 원. 2천만 원이 보증금이겠죠. 2천만 원 날리고 즉 보증금 못 돌려받습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보증금을 못 돌려받아요. 그렇게 된다면 나 그냥 인생 경험했다 생각하고 2천만 원을 그냥 날려버리거나, 그럼 2천만 원은 어디로 갈까요? 그 2천만 원은 채권자들이 배당할 때 그 2천만 원도 얹어서 다른 매각 대금과 2천만 원을 얹어서 나눠갖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 배웠다 생각하고 2천만 원을 못 갖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의 선택지가 있죠. 그냥 이걸 25억에 사는 겁니다. 이런 선택은 거의 안 하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0을 잘못 쓰면은 이거 제가 중대한 하자입니다. 착오 기재입니다. 라고 하면서 취소나 무효 등을 주장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받아들여질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꼼꼼하게 숫자를 세야 되겠죠. 어쨌든 실무상 입찰표 착오 기재를 이유로 입찰이 취소되거나 그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써야 된다. 바로 밑에 있죠. 입찰 금액란에 실수로 0을 하나 더 붙여 썼다 하더라도 입찰을 취소할 수 없다. 또한 실무상 입찰표 작성 시 삭선을 긋거나 수정 테이프를 활용하여 수정할 경우에는 입찰 무효 판정을 받게 된다. 자, 이거는 우리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죠. 자격증 시험 같은 거 볼 때 특히 2차 과목 있는 논리라든지 그 논술 시험이라든지 혹은 서술형 시험의 경우에는 여러 문장을 쓰기 때문에 좀 지워가지고 많이 쓰죠. 보통은 줄을 쫙쫙 긋고 지우는데 그것을 깔끔하게 지우겠다고 수정 테이프를 쓴다거나 하면은 요거는 무효입니다. 아예 부정행위로 간주가 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수정 테이프 등을 쓴다. 혹은 삭선을 긋는다. 자, 우리 시험에서는 삭선 긋는 건 허용이 돼요. 여기까지는 허용이 되는데
이 입찰할 때는 삭선을 긋는 것도 일종의 시그널, 사인으로 봐요. 이것도 부정으로 간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선 긋거나 수정 테이프 활용해가지고 지우는 것은 실무상 안 되고, 그럼 어떻게 써야 되죠? 새로운 종이에다가 깨끗하게 다시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 점은 좀 굉장히 실무적인 내용이죠. 어쨌든 만약에 내가 굉장히 금액을 잘 지정했다 하더라도 요런 사소한 실수를 하게 되면은 입찰이 무효로 된다라는 겁니다. 자, 입찰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된다. 그래서 숫자 잘 써야 된다라는 거죠. 2억 5천 요거 숫자로 기재해야 되니까 잘 써야 된다. 주소는 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다르다 하더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하여야 된다. 내가 실제로 살고 있는 곳은 회사 근처인데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내 실제 본가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적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 이름이죠. 이름 뒤에는 도장을 날인해야 되지만 본인이 직접 입찰하는 경우라면 인감 도장이 필요는 없다. 막 도장 된다라는 거고요. 실무적으로 서명이나 지장도 받아주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도장을 안 가지고 갔다 그러면 그냥 가까운 도장 가게에서 파면 된다라는 거죠. 인감 도장이 필요는 없다. 자, 그런데 본인이라면이라는 단서가 있는 걸 보니까 본인 입찰이 아니라 대리인이 입찰하는 경우라면은 인감 도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부분은 뒤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입찰 가격은 명확하게 숫자로 기재해야 된다라는 거죠. 2억 5천이면 2억 5천, 3억이면 3억 이렇게 기재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쓴 것보다 100만 원 추가요. 5만 원 추가요.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전국에 있는 모든 좋은 물건들 다 낙찰받겠죠? 5만 원, 100만 원만 더 써가지고. 그래서 정확하게 기재해야지 남들보다 10% 웃돈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